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살 배기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살 배기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간 30만 건이 넘지만 도로 밖으로 취급되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요즘 아파트나 주택가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상주차장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고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전문가이신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자동차 컬럼니스트인 한정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즘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좀 또 몇 건 났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또 어제도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소방관 부부의 딸이 그 아파트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파트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한된 공간,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법이 아니다, 이런 것이 우선시 돼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운전자 실수,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부모라든가 그런 아픔의 고초를 저는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뭐 해외에 휴가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일단 인사사고가 났는데 네. 보통 인사사고가 나면 그 12대 중과실, 그래서 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 뭐 엄밀히 따진다면 도로하고 차단된 바리게이트라든가 문이 있는 경우는 이 도로도가 아니다, 그냥 사유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면 아파트 뭐 대표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면, 관심을 갖는다면은 참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내일이 아니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 아니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린아이가 또 숨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 운전자고 내가 걸어가면 보행자입니다. 그럼 내 아들, 딸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아파트 내를 뭐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외지차나 아니면 주민의 차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초적인 안전의식, 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지 이런 사고를,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뭐 김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운전자의 그 운전할 때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사유지 안에서의 도로, 이것을 도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유지 안의 공간으로 볼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바로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법에서 이미 배제시켜 놨다는 거예요. 도로라고 아니고 사유지 아니라고. 근데 그러면 그런 근거라면은, 법적 근거라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하는 건 잡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음주운전은 지금 단속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과 같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파트가 지금 같이 대형화돼서 뭐 4,000세대, 뭐 5,000세대 단지가 있다면 안에 도로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도로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국유지에다가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조차도 도로교통법을 해서 이거는 12대 중대 과실 혐의로 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운전자가, 넉가진 운전자는 꼭 아파트 단지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라는 건 도로에서도요,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요즘에 뭐 에이다스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자세는 어디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 참 약간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자동차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게 커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거는 완전히 뚫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에는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이 있단 말이죠. 예. 거기는 당연히 시야가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감안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저속으로 충분히 안전을 확보된 시속 뭐 30km 내지 20km 이내로 달려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도 그 속도에 달리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좁은 도로일 뿐이지 아파트 단지 도로 자체를 일반 도로랑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오히려 경기를 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운전 자세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은 당연히 달라져야겠지만 그걸로 해서 지금같이 정말 꽃다운 나이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법 적용 자체의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운전자 각자의 것은 뭐 당연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미국도 바리케이트 들어가가지고 사유지니까는 뭐 경찰이 거기 들어와서 잡고 그런 거까지는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이제 컴파운드라 그래가지고 바리케이트를 하고 이제 사유지를 들어가도 그 단지 내에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는 도로가 나 있고 그리고 그 긴 도로에 미국은 이제 스탑 사인이라 그러죠. 그런 게 사인이 많은데 그런 게 다 나와 있고 속도 제한도 있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와서 단속도 하고 음주운전 잡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사유지라도 이제 도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단속 그런 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그 소방관 부부의 딸의 그 참사로 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도로의 그 환경 개선하는 쪽에 한 120여 군데를 기준 삼아서 접수를 받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도로를 다 개선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주체가 어디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통이라는 이제 방송이나 많이 해서 그거 뭐 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귀에 익을 정도인데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다라는 거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얘기 인지 다 하셨습니까? 근데 그 빨간 신호등이 가장 안전해야 될 그런 이런 제한된 공간 지하주차의 경우는 협소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실 운전자가 조심 안 하고 또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손을 놓는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큰 길이 났고 실제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며칠 전에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개혁이라든가 제도 그다음에 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시설, 도강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사실은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 말고 법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일단 주차장에서 애를 혼자 뒀다는 건 보호자 책임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억울한 상황이죠. 거기는 사람이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오고 거기서 자동차의 구조적으로 사각이라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각을 좁히면 되지 않느냐. 근데 좁히게 되면은 자동차의 안전에는 또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각은 존재하는데 그 사각의 존재를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전자가 경계심을 흐트러뜨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당연히 차만 있고 차만 움직이고 차만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운전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규정 속도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고령층이 아닌다 하면은 반사신경이 있어서 0.2초가량이면 다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0.2초라는 시간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정도로 하려면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한 20km 정도 이내면은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에서도 평소 도로같이 마구 밟는다는 거예요. 3, 40km, 50km까지도 그렇죠. 막 달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은 요즘 주차장은 대부분 이제 우레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스키가 찼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제동이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파악하는 건 운전자의 몫이고, 운전자가 적어도 갑갑하다고 본인이 느끼겠지만 주차장 안에서의 최저 속도, 제한 속도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어린아이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보더라도 뭐 좀 다칠 수는 있으나 사망사고까지 가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거기서도 주차장 사고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보행 사고들. 예. 근데 이게 좀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사실 넓고 많이 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차들이 더 낼 많죠. 수가 있죠. 예, 그런 위험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운전자가 제정신으로 전방주의를 100% 한다는 거는 10분 이상이 안 넘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운전자가 100% 정신을 차리고 간다고는 이게 보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 들었을 때부터 내가 어디다 차를 세워야지를 먼저 주안점을 두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야가 그만큼 많이 가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 자체가. 그냥 길 따라 가다가 있으면 세우고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나부터라도 내가 어디 세워야지, 어디가 빨리 좋은 자리 세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것부터 나부터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운전하면 운전자고 내가 걸어가면 보행자예요. 그러니까 보행자와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보호해 주겠냐. 이런 진짜 주관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의견도 나눴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6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이고, 저 속도 무지하게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과속 중인데 제가 지키고 있는 차에서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지나갈 때는요, 저는 사람이 걷거나 뛰는 속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속도 정도 이상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차로. 아무리 뻥 튀어 있어도요, 주차장에서. 그러면서 진짜 누가 튀어나와도 그럼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은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그 좁은 저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지하주차장 안에만 들어오면은 밖에서는 빌빌빌빌 20km, 30km 안 달리던 사람들이, 아줌마들까지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무슨 아일튼 세나처럼 F1 드라이버처럼 막 달리면서 막 타이어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진짜 무서움을 느껴요. 아,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구나. 이러니까 애들이 죽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스템으로 그 주차장 안에서, 그러니까 차가 좀 너무 빨리 달린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사이렌을 막 울려준다든지 해서 좀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십시오. 뭐 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속도를 좀 낮추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먼저 좀 만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네. 이 해결책이 없는 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2년 동안 이제 표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 의무, 감독의 의무를 준다.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시킨다. 그럼 누가 단속을 할 것이냐. 결국 이거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성각적으로 될 것은 의식개혁, 안전개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모시고 참 잘 들었습니다. 좀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좀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보다 안전한 그 교통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